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 두 종의 전자기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이제 어플로 줌을 설치하셔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어플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동안 여러분을 비추는 역할로 쓰게 될 것이고, 컴퓨터는 시험 문제를 보는 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 그 시험 문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PDF를 파일을 띄울 수 있는 뷰어는 꼭 설치를 하셔야겠죠. 뭐 아도비 리더 같은 것들, 아도비 리더나 뭐 팍스잇 같은 것들, 이런 뭐 무료 어플들이 있으니까 뭐 정 이게 없으시면은 사실 뭐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같은 거에서도 얼마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학번 플러스 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2018, 1103, 김형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동안 뭐 조금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불이익을 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줌의 오디오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하실 거면은 휴대폰에 전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오디오나 마이크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화면은 뭐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얼굴, 그러니까 누군지를 제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 문제만 떠 있는지 뭐 다른 채팅창은 없는지 이런 것을 꼭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 답안지, 이렇게 이 세 개가 꼭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것들도 보이는 화면에 놔두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다른 것 어떤 뭐 통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계속 확인을 시켜 주셔야 돼요. 요 각도를 줌 프로그램을 깔아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네 번째는 이제 책상 위에는 A4 용지 빈 거, 뭐 넉넉할수록 좋겠죠. 만약에 뭐 시험 치는 도중에 종이가 모자라서 나 자리를 떠야겠다, 이거는 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준비해 주시고, 뭐 연필 지우개, 꼭 연필 지우개가 아니라 뭐 볼펜으로 쓰셔도 당연히 아무 문제 없죠. 편리한 필기구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이제 컴퓨터 또는 노트북 이러닝을 로그인한 후에 기다리시면은 5분 전에 시험 문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딱 5분이 되는 그 순간부터 파일이 액세스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때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절에 일체 통신이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시험 문제가 딱 뜨는 순간 이미 시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을 잘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줌이 끊겨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
무죄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보는 시험에 조금 안타까운 점인데 서로를 뭐 저도 신뢰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끊어짐 같은 것들을 꼭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안전한 것들은 저는 LTE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긴 한데 네, 각자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이제 어떤 회의방 그 줌에 들어오는 회의방 링크는 이제 한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이러닝에다가 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수업 시간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여러분 각자의 시험 슬롯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이다. 그럼 아침 9시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수업의 경우에는 1시간 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일반화학 실험은 1시간, 일반화학 이론은 1시간 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저한테 일반화학 실험 안 듣는 분도 있고 저한테 일반화학 안 듣는 분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김영준 교수한테 일반화학 이론을 듣는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치는 거예요. 본인의 수업 시간 동안. 근데 나는 뭐 다른 교수한테 실험 듣는다. 그럼 그 교수님이 어떤 디렉션을 따로 주실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시험 시간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카메라 각도 같은 것들도 저희가 봐드리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환경도 저희가 같이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꼭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험 시간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음소거 하신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올려드리는 분만 그 수락을 하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뒤에서라던가 이렇게 문제를 보고 말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불시에 조교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한 번씩 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조금 소음들을 1시간 반 정도만 혹은 1시간만 좀 차단을 시켜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상을 녹화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조교들이랑 같이 나눠서 돌려볼 겁니다. 돌려봤을 때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당연히 그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성적이 끝난 후에는 파기할 것이고 뭐 절대 딴 데 유출한다거나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 시험 중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할 겁니다. 당연히 휴대폰에 그 절대 손대면 안 되죠. 그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게 이 휴대폰이기 때문에 폰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이 혹시 만약에 가만히 정지돼 있다, 정지 화면으로 있다 그러면은 저희를 이제 기만하는 그러니까 정지 화면 세워놓고 자기는 딴 데 가 있다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경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이상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채팅이 갈 거예요. 개인 채팅을 받으시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디렉션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냥 전화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드리고 그래도 교정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시험방에서 퇴실 조치되고 시험을 안 본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 번호를 모르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 번호를 좀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학기 후에 폐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을 보다 보면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질문하시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가 마이크를 켜면은 완전 너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화방에 보면은 손들기 기능이 있어서 손을 드시면은 제가 그분만 마이크를 올려 드릴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질문을 여러분도 같이 들을 거예요. 그 시험 대면 시험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듣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들을 거예요. 그거 같이 들으시면 되고, 그냥 정말 불의의 상황에서 갑자기 네트워크가 꺼졌다, 최대한 빨리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 그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다시 들어와 주셔야 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난 후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딱 시험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안내가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두 손은 줌 화면에 잘 보이게 딱 얹어 놓으셔야 돼요. 딱 얹어 놓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 하면 답안지 한 장씩 줌 화면에 잘 보이도록 화상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여러분들의 풀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주세요. 이 일을 왜 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답지를 이제 이러닝 시스템 과제 온라인 그 과제함에다가 제출을 하실 텐데, 이 사이에 줌이 멈춥니다. 줌이 멈추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이제 채점을 위한 사진을 올리시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교들이랑 제가 답안지 화면과 여러분이 올린 답안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했을 때 만약에 달라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업로드하는 도중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거는 컨닝, 그 사이에 컨닝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제 만약에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상도가 좀 낮아서 답안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답안지를 못 알아보는데 매겨달라고 하면은 채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캔 어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오피스 렌즈 무료 어플을 쓰는데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스캔을 하셔서 답안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캔한 혹은 촬영한 파일을 과제 제출함에다가 하나씩 올리시면 되고, 이때는 순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함에다가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들이랑 연습해 본 결과 7분 안에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7분 안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올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파일은 여러분들의 신분증, 뭐 주민등록 끝자리 가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저를 못 믿으시면은 끝자리 가리시고, 저를 믿으시면 그냥 신분증 스캔해서 뭐 학생증을 올리셔도 되고 뭐 주민등록증을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녹화 영상이랑 그 카메라 화면 그 신분증 속에 사람 얼굴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경우라고 하면 대리시험으로 간주하고 F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답안지 올리셨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답안지 업로드 확인됐다는 것을 개별 메시지로 드리면은 그때 줌에서 로그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 대면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려면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됐건 저희가 한번 리허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에 불참했다라고 했는 경우에 이거는 대면 시험과 똑같이 그냥 F 처리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리허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